아, 아이고, 안 돼. 그러면 김치가 아니지. 살짝만요, 순한 버전. 여러분 만약 아들이 흑인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나 편견은 없지만 정말 앞이 막막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흑인이에요.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흑인? 우리 민수가 흑인과 결혼한다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계세요? 민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응, 있어. 엄마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가 2023년 9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27분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사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거실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민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이랑 시차가 있으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저녁 때나 밤에 전화하는데 한낮에 전화가 와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아들 키우면서 3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인데 뭔가 큰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앉아서 들으세요. 이 한마디에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앉으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회사에서 잘렸나, 사고가 났나, 아니면 병이라도 생긴 건가?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흑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야. 그런데, 민수야, 진짜야? 진짜 흑인이야?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만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흑인이라니. 꿈인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제니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니퍼.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어 봤어요. 제니퍼. 우리 며느리 이름이 제니퍼라고? 김제니퍼? 아니면 제니퍼 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흑인 며느리라니.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할까? 우리 동네는 아직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릴 게 뻔했어요. 벌써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씨네 며느리 흑인이래. 세상에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김치는 먹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얼굴로 다녀야 하나 싶었어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혼혈이 될 거라는 생각. 물론 혼혈 아이들도 예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라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 놀림 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요즘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세 번째는 명절이었어요. 차례는 어떻게 지내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까? 혹시 종교가 다르면 어떡하지? 기독교면 그나마 나은데 혹시 이슬람이면? 아니면 다른 종교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네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김치 먹을 수 있을까? 된장찌개는? 불고기는 좋아할까? 매운 거 못 먹으면 어쩌지? TV에서 본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많던데. 며느리가 우리 음식을 못 먹으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외모였어요. TV에서 본 흑인들을 떠올려 봤어요. 머리카락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체격도 우리와는 많이 달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6번째는 언어 문제였어요. 한국말 할 수 있을까? 못한다면 소통은 어떻게 하지? 제 영어 실력으로는 헐로 생크 유 정도밖에 못하는데 민수가 통역해 줄 수는 없잖아요. 평생 제스처로만 대화해야 하나 싶어서 막막했어요. 7번째는 문화 차이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안의 위계 질서를 이해할까? 시어머니를 존경할까? 아니면 친구처럼 지내려고 할까? 상상만 해도 어색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 목소리를 듣고 나니 더 답답해졌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은 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인데 흑인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나 봐요. 여보. 앉아. 왜? 무슨 일이야? 남편도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까 아니면 돌려서 말할까? 결국 단계별로 말하기로 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 민수? 뭐래? 결혼한다고 해. 결혼? 갑자기? 누구랑? 남편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그게 미국 사람이래. 미국 사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몇 년째 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인데? 간호사래. 28살이고. 그럼 좋네. 간호사면 안정적인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해?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여보. 흑인이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눈이 커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흑인이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편이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처럼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진짜로? 응, 진짜래. 세상에. 남편도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둘 다 할 말을 잃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떡하지? 글쎄.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저처럼 걱정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다음 달에 한국 온다고 해. 그 사람도 같이. 벌써? 빨라. 응, 우리 보고 싶다고 해. 그럼. 만나봐야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흑인 며느리.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키가 얼마나 클까?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을까? 말투는 어떨까? 웃는 모습은? 화낼 때는 어떨까? 온갖 궁금증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어요. 흑인 며느리,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아프리카계 미국인. 온갖 키워드로 찾아봤어요. 성공한 사례들도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았어요. 언어 문제로 소통이 안 돼서 힘들다는 글,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글,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다는 글.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더 풍요로워졌다는 글,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랐다는 글, 가족들이 더 단단해졌다는 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희망적인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했거든요.
TV에서만 보던 흑인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두려웠어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운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이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도 괜히 눈치 보이더라고요. 혹시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게 보이나 싶어서 거울도 자주 봤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이 며느리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우리 며느리 참 예뻐. 한국 전통 음식도 잘 만들고. 우리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 잘 들어서 참 고마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 며느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말 할 수 있을까? 김치 먹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 말 잘 들을까? 한국 음식 만들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인 걱정들이 생겼어요. 혹시 제니퍼가 베지테리안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특별한 식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흑인들이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이 있나? 온갖 궁금증이 생겼어요. 머리카락 관리는 어떻게 하지? TV에서 보니까 흑인들 머리카락이 우리와 많이 다르던데. 파마? 아니면 특별한 제품을 써야 하나?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할 수 있을까? 옷은? 한복은 입을 수 있을까? 사이즈가 맞을까? 혹시 너무 클까봐 걱정됐어요. TV에서 본 흑인 여성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소통이었어요. 민수는 영어를 잘하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영어를 거의 못해요. 제니퍼와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대화하지? 손짓 발짓으로 하나? 구글 번역기를 써야 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성격은 어떨까? 우리 민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을 좋아할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Welcome to Korea. 발음이 영 어색했지만 그래도 노력해봤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걸 생각해 봤어요. 불고기는 좋아할 것 같고 떡볶이는 어떨까? 김밥은 괜찮을 것 같고. 매운 거 말고 순한 걸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진들도 정리해 봤어요. 민수 어렸을 때 사진들, 가족 사진들. 제니퍼한테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한 달 후에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떨렸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뭘 해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제니퍼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만나보고 나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뭐든지 해보는 거지 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안녕. 하이.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는 제니퍼를 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키가 175c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저보다 한 뼘은 더 큰 것 같았어요. 어깨도 넓고 체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니퍼는 하하 웃으면서 큰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꼭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나는 어른에게 그렇게 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니퍼는 그게 당연한 인사인 것처럼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제니퍼, 한국에서는 처음 만날 때 인사만 해. 그때서야 제니퍼가 손을 빼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안녕. 한국말이긴 한데 단어만 섞어서 쓰더라고요. 발음도 어색했지만 에너지가 넘쳐서 뭔가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봤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 제니퍼는 계속 떠들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와. 빌딩 크다. 오 자동차 많다.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크고 몸짓도 크고. 뒤에 앉은 저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정말 특이했어요. 곱슬거리면서 부피가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피부가 정말 까맸어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진한 색이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옷차림도 우리와 달랐어요. 청바지에 티셔츠였는데 뭔가 스타일이 다른 느낌? 아무튼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제였어요. 어머니, 신발 여기? 제니퍼가 크게 물어봤는데 뭔가 당연한 걸 크게 묻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더니 양말을 신고 그냥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양말을 신고 제니퍼 양말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양말? 양말도? 제니퍼가 크게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와 정말? 하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응, 우리 집에서는 양말도 벗어. 오케이. 노 프라블럼. 제니퍼가 양말을 벗으면서 크게 웃었어요. 전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발가락도 길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하려고 했어요. 제니퍼는 소파에 푹 주저앉으면서 와 편하다. 라고 크게 말했어요.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더라고요. 제니퍼 뭐 마실래? 물 좋아. 물? 그냥 물? 손님한테 물만 드린다고? 뭔가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억지로 커피를 타서 줬어요. 커피 드세요. 오, 커피. 땡큐. 제니퍼가 커피를 받더니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시더니 하는 소리를 내면서도 웃었어요. 맛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다 마시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안전하게 불고기로 정했어요. 외국인들이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밥이랑 미역국, 김치, 나물 몇 가지. 상을 차려놓고 제니퍼를 불렀어요. 제니퍼 밥 먹어. 와, 음식 많다. 예쁘다. 제니퍼가 정말 신기해하면서 사진도 찍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에 앉더니 두리번거렸어요. 어머니 포크? 포크. 우리 집에서 포크. 포크.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젓가락? 어렵다. 제니퍼가 웃으면서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서툴게 사용하는 거예요. 밥을 집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고. 그런데도 웃으면서 계속 시도하더라고요. 어렵네. 보다가 답답해서 그냥 포크를 가져다 줬어요. 그냥 포크 써. 아니다. 젓가락 배우고 싶다. 아니야, 편한 걸로 먹어. 노노. 젓가락 좋다. 그런데도 결국 포크를 쓰긴 했어요. 밥을 포크로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김치를 주니까 한 조각 먹어보더니 으아 하면서 혀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하하 웃으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매워? 와, 매우다. 파이어. 하지만 맛있다. 정말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매워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먹어보더라고요. 미역국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뭐야? 미역국. 미역 알아? 미역? 노노. 뭐야?
바다에서 나는 거야. 몸에 좋아. 오, 바다. 시드. 제니퍼가 영어로 뭔가 말하더니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다르네 하면서 웃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제니퍼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맛있다. 이거 새롭다. 와, 신기하다. 하면서 모든 걸 신기해했어요. 목소리도 크고 몸짓도 크고. 우리 집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리고 먹는 방식도 완전 달랐어요. 포크와 나이프로 불고기를 자르고 밥을 포크로 찍어 먹고. 전부 낯설었어요. 게다가 국물을 마실 때는 소리를 안 내려고 조심조심 마시더라고요. 대화도 재미있었어요. 제니퍼가 한국말 단어를 섞어서 말하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어머니 한국 어때? 한국? 좋다. 아름답다. 음식도 맛있다. 가족은 어디 있어? 가족? 미국. 할머니 그립다. 단어 위주로만 말하는데 표정과 몸짓이 워낙 풍부해서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민수한테 영어로 물어보고 다시 저한테 한국말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제니퍼가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 편하게 앉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앉거든요.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예의인데. 제니퍼 다리. 어? 다리? 제니퍼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웃었어요. 아, 이거 안 돼? 우리는 다리를 올리고 안 앉아. 오케이, 오케이. 제니퍼가 바로 다리를 내렸어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문화 배운다 하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제니퍼를 게스트룸에 재워줬어요. 이불이나 베개는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완벽하다. 땡큐 하면서 엄지척을 했어요. 정말 밝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 아이 참 밝네. 그러게. 성격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 목소리도 크고.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랑 너무 달라. 둘째 날 아침 제니퍼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굿모닝. 어머니. 잘 잤다.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세수하는 것도 보니까 물을 많이 쓰고 수건도 막 사용하고. 그런데 화장실에서 흥얼거리면서 세수하더라고요. 아침밥 차려놓고 불렀더니 와. 아침밥 하면서 뛰어왔어요. 정말 모든 걸 신기해하고 좋아했어요. 또 젓가락 문제였어요. 제니퍼가 젓가락을 들고 투데이 젓가락 마스터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서툴더라고요. 계속 밥을 떨어뜨리는데도 노프라블럼 하면서 웃었어요. 보다가 답답해서 또 포크를 줬어요. 그냥 포크 써. 아니다. 젓가락 연습. 편한 걸로 먹어. 젓가락 좋다. 한국 스타일. 그래도 결국 포크를 썼어요. 그런데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젓가락 어렵다. 하면서 웃으면서 썼어요. 그날 오후에 동네 마트에 같이 갔어요. 제니퍼가 마트 가고 싶다 하면서 신나했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제니퍼의 반응이 정말 컸어요. 와, 마트 크다. 음식 많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사람들이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니퍼를 보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머, 김씨 어머님.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제일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니퍼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했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우리 며느리라고 할까? 아들 친구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며느리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아주머니가 제니퍼를 위아래로 흘러보는 게 보였어요. 제니퍼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마트 예쁘다 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제니퍼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사람들 왜 쳐다봐?
직설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야, 그냥. 처음 보니까. 아, 오케이. 노 프라블럼. 제니퍼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친절하다 하면서 웃었어요. 저보다 훨씬 당당하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제니퍼가 머리를 감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있으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제니퍼 괜찮아? 오케이. 헤어 스페셜. 나중에 나왔는데 머리가 정말 특이했어요.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았어요. 음식 문제도 계속됐어요. 김치찌개를 해줬더니 와, 빨갛다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한 숟가락 먹더니 핫 하면서 혀를 내밀었어요. 그래도 맛있다. 다만 핫 하면서 웃었어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더니 한 입 먹어보금. 다르네.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결국 스파게티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오 파스타 하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언어 문제도 계속됐어요. 제니퍼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긴 했지만 깊은 대화는 어려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반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달랐어요. 제니퍼는 저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아침밥 시간도 맞지 않고 운동도 하더라고요. 집 앞에서 조깅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조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먹는 것, 앉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전부 다르더라고요. 나흘째 되는 날 민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힘들어. 왜요, 엄마? 너무 달라. 제니퍼랑 엄마랑. 너무 달라.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생활하기가 어려워. 민수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니퍼한테서도 뭔가 들었을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해보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확신이 안 섰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일까? 그날 밤 제니퍼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좀 슬픈 것 같았어요. 아마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마음이 찔렸어요. 제니퍼도 어려워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한국에 와서 이상한 규칙들을 지켜야 하고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구나.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어색함과 불편함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제니퍼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제니퍼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뭔가 다른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니퍼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굿모닝. 투데이 뭐해? 제니퍼가 아침 7시에 큰 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아파트 윗집까지 들릴 것 같은 큰 목소리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쉿 하며 손짓했어요. 제니퍼 조용히 해. 이웃들 깰 수 있어. 왜? 아침이잖아. 사람들 아직 자고 있어. 하지만 7시야? 미국은 오케이. 제니퍼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침 7시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문제 없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할머니들이 일찍 주무시는데 그날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오후에 제니퍼한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친구인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Hi, how are you? Yes, I am in Korea. 영어로 크게 떠들면서 웃고 있는데 정말 시끄러웠어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어요. 30분 넘게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전화가 끝나고 말했어요. 제니퍼, 전화할 때 좀 작게 해. 작게? 응, 너무 시끄러워. 이웃들한테 민폐야. 민폐? 뭐야, 민폐? 민폐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해. 아, 오케이. 소리 작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음 전화에서도 똑같이 크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습관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어요. 제니퍼가 한국 음식에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미역국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것도야? 응, 미역국. 몸에 좋다고 했잖아. 하지만, 맛 이상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30년 넘게 끓인 우리 집 미역국이 맛이 이상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정성껏 만드는 건데. 이상하다고?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죄송해. 하지만 정말 이상해. 그럼 뭘 먹고 싶은데? 샐러드? 아니면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우리 집에서 매일 그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음식 먹어야지. 하지만 어려워. 그날 정말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게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니퍼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그냥 아침 인사한다면서요. 굿모닝 허그. 깜짝 놀라서 몸을 빼려고 했는데 제니퍼는 전혀 이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제니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왜? 허그 좋은 거야. 한국에서는 어른한테 함부로 앉지 않아. 함부로?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우리 방식이 있어. 오케이. 제니퍼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제니퍼가 민소매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집 안에서야 괜찮지만 밖에 나갈 때도 그렇게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제니퍼, 밖에 나갈 거면 옷 좀 더 입어. 이거 괜찮아. 너무 짧아. 사람들이 쳐다봐. 쳐다봐도 오케이. 편하다. 편하다고? 물론 편하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옷차림이 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입어. 왜? 날씨 더워. 더운 건 맞지만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옷차림이 부담스럽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결국 제니퍼는 그대로 입고 나갔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쳐다봤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틀 후에 큰 쇼핑몰에 갔어요. 제니퍼가 한국 쇼핑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니퍼가 화장품 코너에서 갑자기 크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좋다. 어머니 와서 봐.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니퍼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흑인이네. 목소리 왜 저렇게 커? 어디서 온 거지? 제니퍼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 구경했어요. 립스틱을 발라보면서 와. 프리티. 하고 크게 말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쇼핑하는데 방해돼요. 제니퍼가 영어로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영어로 말하지 말고 한국어로 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할게요. 제가 사과했는데 제니퍼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해? 나중에 얘기해. 그 여성은 계속 뭔가 불만스러워하면서 갔어요. 제니퍼는 왜 화나? 하고 물어봤지만 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쇼핑몰에서 돌아온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 씨 며느리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했는데 제니퍼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나 제니퍼.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참 활발하네요. 활발하다는 말이지만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니퍼한테 설명했어요. 제니퍼, 할머니들한테는 좀 조용히 해. 왜? 나쁜 거야? 나쁜 건 아닌데. 할머니들이 놀라. 놀라? 왜 놀라?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걸 좋아한다고? 큰 소리와 활발한 행동을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냥. 우리 문화야. 문화. 어렵다. 제니퍼가 처음으로 좌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7번째 사건 음악과 춤. 그날 저녁 제니퍼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요. 음악 소리도 크고 발소리도 크고. 제니퍼, 음악 소리 줄여. 왜? 시끄러워. 아래층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음악 좋아. 좋은 건 알겠는데. 이어폰 써. 이어폰? 노폰. 노펀? 재미없다는 뜻인가? 제니퍼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음악을 껐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다음 날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제니퍼가 부엌에 왔어요. 어머니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함께 요리폰. 펀이라. 요리가 재미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니퍼가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해? 설탕. 달콤하게. 안 돼. 김치찌개에 설탕 안 넣어. 왜? 맛있을 거야. 안 돼. 우리 김치찌개는 그렇게 안 만들어. 제니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죄송해. 아니야, 그냥. 우리 방식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제니퍼 표정이 많이 풀이 죽어 보였어요. 며칠 후 제니퍼가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맡겼는데 제니퍼의 청소 방식이 우리와 완전 달랐어요. 물걸레질을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썼어요.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요. 제니퍼, 물 너무 많이 써.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쓰면 바닥이 상해. 상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집 마루가 습기에 약하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문제였어요. 제니퍼가 쓰는 세제가 너무 독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다 열어야 했어요. 제니퍼, 세제 너무 많이 써. 하지만 깨끗해야지. 그래도 냄새가 너무 심해. 괜찮아. 깨끗하다. 가치관이 달랐어요. 제니퍼는 더 강하게 청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2주째 되는 어느 날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제니퍼가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How? Yes. 코리아 베리 디퍼런트. 30분 1시간. 계속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래층 아주머니였어요. 김 씨,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가 잠을 못 자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웃에게 민폐를 끼쳤다니. 아, 죄송해요. 바로 조용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제니퍼한테 말했어요. 제니퍼, 전화 끊어. 너무 시끄러워. 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중이야.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했어. 하지만 아직 9시야. 9시든 7시든 상관없어. 시끄러우면 안 돼. 처음으로 제니퍼한테 큰 소리를 냈어요. 제니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케이. 전화 끊을게. 제니퍼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서운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제니퍼 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제니퍼도 서러울 거고 저도 답답하고. 그날 밤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제니퍼랑 너무 안 맞아. 하나하나가 다 달라.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니잖아. 나쁜 아이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해. 그럴 수도 있지. 외국 사람인데 그게 문제야. 맨날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고 이웃들한테는 민폐 끼치고. 그럼 어떡하라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도 별다른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진짜 힘들어. 왜요, 엄마? 제니퍼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 달라. 어떻게요? 모든 게 달라.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달라. 엄마, 제니퍼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한계가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엄마, 제니퍼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울었어요. 제니퍼가 울었다고? 그 밝고 당당한 제니퍼가? 왜? 한국이 너무 어렵다고. 뭘 해도 문제라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니퍼도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제니퍼와 진짜 대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제니퍼 앉아. 네, 어머니. 제니퍼가 조용히 앉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도 작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제니퍼, 한국 어때? 어려워. 처음으로 제니퍼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뭐가 어려워? 모든 거. 음식, 말, 행동. 모든 거 어려워. 우리도 어려워. 어머니도? 응. 엄마도 처음이야. 외국 사람이랑 사는 거. 죄송해. 죄송할 일 없어. 그런데 서로 노력해야 해. 네, 노력할게. 엄마도 노력할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서로 맞춰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틀 후 정말 큰 갈등이 터졌어요. 제니퍼가 김치 냉장고를 열더니 김치를 꺼내서 물에 씻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으려고. 뭐 해? 김치 너무 매워. 씻어서 먹을게.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는다고? 그건 김치가 아니잖아요. 안 돼. 김치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매워. 매우면 안 먹으면 돼. 하지만 먹고 싶어. 그럼 그냥 먹어. 물에 씻으면 김치가 아니야. 왜? 내가 먹는 건데. 우리 김치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김치는 우리의 소울푸드인데 그걸 물에 씻어서 먹는다니. 제니퍼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래? 나 나쁜 일 안 했어. 나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문화 존중해줘. 나도 존중해. 하지만 어려워. 어려우면 배워. 배우고 있어. 하지만 시간 필요해. 둘 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으로 제니퍼와 큰 소리로 언쟁을 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제니퍼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제니퍼가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으려고 해. 엄마, 그건 그건 뭐야? 우리 김치를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민수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제니퍼, 김치는 그냥 먹는 거야. 하지만 너무 매워. 그럼 조금씩 먹어서 적응해. 어려워. 그날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저도 제니퍼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니퍼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에요. 밝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제니퍼에게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저에게는 조용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는 것도 제니퍼 입장에서는 당연한 해결책이었을 거예요.
매우니까 씻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우리 문화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갈등들이 나중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니퍼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어머니, 아파? 제니퍼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체온계로 재어보니 39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시끄럽고 활발하던 제니퍼가 축 늘어져서 아파 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아픈 딸 같았어요. 제니퍼 많이 아파? 네. 머리 아파, 목 아파? 목소리도 쉰 소리가 나고 평소 그 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약 먹어야 해. 잠깐만 기다려. 해열제를 가져왔는데 제니퍼가 약을 보더니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뭐야? 해열제. 열 내리는 약. 한국 약? 괜찮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니퍼도 한국 약이 무서웠구나. 외국 사람한테는 우리 약이 맞을지 안 맞을지 걱정될 수 있겠구나. 괜찮아. 우리 또 먹는 약이야. 정말? 정말. 믿어.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제니퍼 뭐 먹고 싶어? 죽 끓여줄까? 죽? 응, 쌀로 만든 거. 아플 때 먹으면 좋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먹어야 나아. 그래서 닭죽을 끓였어요. 정성스럽게 부드럽게 끓였어요. 제니퍼가 먹기 쉽도록 간도 약하게 하고요. 죽을 가져다 줬을 때 제니퍼 반응이 의외였어요. 냄새 좋다. 먹어봐. 제니퍼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동안 한국 음식을 잘 안 먹던 제니퍼가 죽은 정말 잘 먹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더 줄까? 네, 더 주세요. 죽을 한 그릇 더 가져다 줬는데 그것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고마워. 눈물이 글썽해지더라고요. 왜 울어? 어머니가 엄마 같아.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제니퍼도 어머니가 그리웠구나. 이 아이도 혼자 외국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날 오후 제니퍼 열이 조금 내리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어요. 제니퍼, 가족 얘기 좀 해줄래? 가족? 응. 엄마 아빠는? 제니퍼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엄마, 5살 때 하늘로 갔어. 어머. 아빠? 모르겠어. 떠났어. 제니퍼가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없이 자랐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누가 키웠어? 할머니. 할머니가 키웠어. 할머니는 지금? 작년에 하늘로 갔어. 작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제니퍼는 혼자구나. 그래서 가족 그리워? 많이 그리워. 할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제니퍼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할머니 말. 제니퍼 좋은 사람 만나. 가족 만들어. 행복해라. 그래서 민수를 만났구나. 네, 민수.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어머니도. 엄마도 뭐? 처음에는 무서웠어. 한국 어머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지금은 진짜 엄마 같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니퍼가 아픈 동안 제니퍼 방을 정리해주다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 한국어 공부 노트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니퍼가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인사하는 법. 한국 음식 이름 외우기. 젓가락 사용법 연습. 조용히 말하기 연습. 그리고 핸드폰 동영상을 보니까 제니퍼가 몰래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서랍에는 김치를 먹는 연습을 하려고 산 우유도 있었어요. 매운 걸 먹고 나서 마시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제니퍼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한 흔적들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예의와 매너, 한국 가정의 문화, 시어머니를 모시는 방법. 제니퍼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제니퍼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니퍼가 목소리 큰 것도 사실은 미국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제니퍼 나름대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목소리가 작아진 걸 알 수 있었어요. 포옹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제니퍼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거부하니까 서운했을 거예요.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정말 못 먹는 게 아니라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치도 조금씩 먹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미역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틀 후 제니퍼가 많이 나아졌어요. 열도 떨어지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아플 때 돌봐줘서. 당연한 거야. 미국에서 혼자 아플 때 정말 외로웠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어. 정말? 정말. 제니퍼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니퍼와 진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니퍼,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어? 혼자. 간호사 일하고 집에서 혼자. 친구들은? 있어. 하지만 가족 같은 친구 없어. 외롭지 않았어? 많이 외로웠어. 그래서 민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제니퍼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니퍼 한국 어려워? 어려워. 하지만 배우고 싶어. 왜? 민수 가족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좋으니까. 제가 좋다고? 그동안 갈등만 했는데. 엄마도. 제니퍼 좋아. 정말? 정말. 그런데 우리 서로 배워야 해. 네, 배울게. 그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제니퍼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때 어머니 굿모닝. 조용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작게 냈어요. 식사할 때도 젓가락. 연습할게. 포크 달라고 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치도 조금만 먹어볼게.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조금씩 먹으려고 했어요. 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니퍼, 포크 써도 괜찮아. 제니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 제니퍼의 문화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니퍼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가 요리해줄까? 뭘? 미국 음식. 맛있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외국 음식을? 뭘 만들 건데?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맥앤치즈. 프라이드 치킨이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해봐. 제니퍼가 정말 신나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제니퍼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전문적이더라고요.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요리도 잘하는 거였어요.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데 양념하고 반죽하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니퍼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 요리사. 할머니한테서 배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나. 완성된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어때?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제니퍼가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진짜? 진짜. 맛있어. 그날 처음으로 제니퍼의 요리를 인정했어요. 그 후부터 흥미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제니퍼한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제니퍼는 저한테 미국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니퍼, 불고기 만들어 볼래? 네, 가르쳐주세요. 제니퍼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고기 재는 방법부터 양념 만드는 방법까지. 어머니 이렇게? 응, 잘해. 이거 어려워. 하지만 재미있어. 저도 제니퍼한테 맥앤치즈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 치즈 많이 넣어. 이렇게 많이? 네, 치즈가 중요해. 서로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니퍼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 문화도 보여줄까? 뭘? 음악, 춤, 미국 문화. 처음에는 시끄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제니퍼가 이어폰을 준비해 왔어요. 이어폰 써서 조용히 할게. 제니퍼가 배려하고 있었어요. 음악을 틀어주는데 정말 신나는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는 모습도 정말 멋있었어요. 제니퍼 잘 춘다. 정말? 어머니도 해볼래? 나는 안 돼. 못 춰. 괜찮아. 쉬운 거. 제니퍼가 저한테 간단한 동작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어머니 잘해. 정말? 정말. 다음에 더 가르쳐 줄게. 남편의 변화. 남편도 조금씩 제니퍼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니퍼 참 좋은 아이네. 갑자기 왜?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 보면서 절하더라고. 저랬다고? 응.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절하면서 뭔가 중얼거리더라고. 제니퍼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절을 했다니. 우리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제니퍼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버지가 좋아하신 음식이 뭔지. 뭐라고 했어? 냉면 좋아하신다고 했더니 냉면 만드는 법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냉면을 만들고 싶다고? 제니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며칠 후 민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제니퍼가 정말 고마워한다고 해요. 뭘? 엄마가 자기를 딸처럼 돌봐줘서. 당연한 거지. 제니퍼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한국이 정말 무서웠대요. 모든 게 다르고 사람들은 쳐다보고.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가 아플 때 돌봐주시고 요리도 가르쳐주시고 진짜 가족 같다고 해요. 엄마도 제니퍼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정말요? 응. 처음에는 너무 달라서 어색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 감사해요. 그 후로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니퍼가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서툴지만 밥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김치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매워. 하지만 맛있어. 하면서 먹었어요. 한국말도 늘었어요. 단어 위주였지만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투데이 쇼핑 가자. 어머니 한국 드라마 보자. 어머니 내가 설거지 할게. 저도 변했어요. 제니퍼의 미국식 표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니퍼가 절 안을 때 어색해하지 않고 안아줬어요. 굿모닝 허그. 굿나잇 허그.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따뜻하더라고요. 제니퍼의 음식도 자주 해먹기 시작했어요. 프라이드 치킨, 맥앤치즈, 샐러드. 우리 집 식탁이 다양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니퍼와 저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니퍼의 큰 목소리는 밝은 성격의 표현이었어요. 제니퍼의 스킨십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제니퍼의 음식 거부는 단순히 적응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의 조용함은 배려의 표현이었어요. 저의 예의는 존중의 표현이었어요. 저의 한국 음식 고집은 문화적 자부심이었어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그 무렵 제니퍼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나 행복해. 왜? 진짜 가족 있는 것 같아. 제니퍼도 우리 가족이야. 정말? 정말. 고마워. 엄마. 처음으로 제니퍼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달랐어요. 갈등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제니퍼가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배우자 하게 됐고 제가 답답해해도 제니퍼는 오케이 배울게 하게 됐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같아지는 게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제니퍼는 여전히 제니퍼였고 저는 여전히 저였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 제니퍼가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환자가 나한테 화났어. 뭐라고 했는데? 한국말 이상하다고. 그리고 흑인은 믿을 수 없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니퍼가 병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구나. 제니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슬퍼. 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제니퍼 잘못 없어. 정말? 정말. 제니퍼는 좋은 간호사야. 그날 퇴근한 제니퍼를 보니 정말 풀이 죽어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밝던 제니퍼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소리 해? 어려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제니퍼를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제니퍼 엄마가 있잖아. 엄마? 응. 엄마가 지켜줄게. 처음으로 제가 제니퍼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니퍼와 함께 장을 보는데 아는 할머니들이 제니퍼를 보고 수근거렸어요. 저 흑인 며느리 말이야.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 김치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서?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김씨? 우리 며느리 흑인 맞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쁜 사람인가요? 할머니들이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우리 제니퍼 간호사예요. 환자들 정말 잘 돌봐주고 우리 집에서도 효녀예요. 김치도 이제 잘 먹고 젓가락질도 잘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니퍼는 그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 당연한 거야. 우리 딸인데. 한 달 후 제니퍼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엄마, 나 한복 입고 싶어. 한복. 네, 한국 전통 옷. 예뻐. 한복을 입고 싶다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제니퍼 체격에 맞는 한복이 있을까? 그런데 사이즈가 맞을까? 괜찮아. 찾아보자. 결국 한복 가게에 갔어요. 사장님이 제니퍼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네, 우리 며느리예요. 와, 정말 키가 크시네요.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다행히 제니퍼에게 맞는 한복을 찾았어요. 파란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인데 정말 예뻤어요. 한복을 입은 제니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엄마, 나 예뻐? 예뻐. 정말 예뻐. 사진 찍자. 그날 제니퍼와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모녀 한복 사진이었어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제니퍼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제니퍼 추석 알아? 추석? 아니, 뭐야? 한국의 큰 명절이야.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날. 조상님? 추석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제니퍼가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나도 해야 해? 안 해도 괜찮아. 종교 달라도 괜찮아. 아니야. 하고 싶어. 민수 조상님이니까 내 조상님이야. 제니퍼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조상님을 자신의 조상님이라고 생각한다니. 추석 음식 준비할 때도 제니퍼가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송편이야. 이렇게 빚는 거야. 제니퍼가 송편 빚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양이 이상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려워.
하지만 재미있어. 전도 붙였어요. 제니퍼가 호박전 부치는 걸 도와줬는데 정말 잘했어요. 제니퍼 잘한다. 엄마가 가르쳐줘서. 추석 당일 차례상을 차렸어요. 제니퍼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엄마 어때? 정말 예뻐. 완전 한국 사람 같아. 차례를 지내기 전에 제니퍼한테 설명해 줬어요. 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케이. 배웠어. 제니퍼가 정말 진지하게 절을 배웠어요. 차례를 시작할 때 제니퍼가 정말 정성스럽게 절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제니퍼가 말했어요. 엄마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하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절하는데. 그날 큰아버지 댁에서도 모였어요. 친척들이 제니퍼를 처음 봤는데 반응이 다양했어요.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니퍼가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인상이 바뀌었어요. 어머,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국말도 하시네요. 절도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고. 제니퍼가 송편을 만든 얘기를 하니까 더욱 놀라워했어요. 송편도 만들 줄 아세요? 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니퍼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니퍼가 직접 만든 미국식 디저트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플파이. 미국 전통 디저트. 친척들이 애플파이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미국 할머니. 제니퍼가 자신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추석 이후로 동네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마트에서 할머니들이 제니퍼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제니퍼 씨 추석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할머니도 잘 보냈어요. 그럼요. 송편 만드는 거 배웠다면서요? 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제니퍼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신기한 외국인이 아니라 동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니퍼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엄마 나 한국어 시험 볼 거야. 한국어 시험.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제니퍼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려울 텐데. 한국 사람 되고 싶어. 진짜 한국 며느리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니퍼. 엄마 도와줄래? 당연히 도와줄게. 그때부터 제가 제니퍼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어요. 이거는 고마워. 이거는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제니퍼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면서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엄마 나 한국 정말 좋아해. 왜? 사람들 따뜻해. 그리고 엄마 있어. 제니퍼도 우리한테 소중해. 3개월 후 민수와 제니퍼가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결혼식 어떻게 할까? 제니퍼 생각은 어때? 한국식으로 하고 싶어. 한복도 입고. 제니퍼가 한국식 결혼식을 원했어요. 미국 가족들은 어떡하지? 화상으로 참석해. 기술 발달했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니퍼와 더 가까워졌어요. 드레스 고르고 한복 맞추고 메뉴 정하고.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 이 드레스 어때? 예뻐. 제니퍼한테 완벽해. 정말? 엄마 눈에도 예뻐? 당연히 예뻐. 우리 딸인데.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제니퍼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도 입고 드레스도 입고. 엄마 긴장돼. 괜찮아. 우리가 다 있어. 결혼식에서 제니퍼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입니다. 이제 한국 딸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니퍼의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고 감탄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제니퍼와 함께 걸었어요. 제니퍼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였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딸 행복해.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니퍼가 진짜 우리 딸이 된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1년 제니퍼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아기가 생겼어. 정말? 정말. 엄마가 할머니 돼. 할머니. 저한테 손자가 생긴다는 얘기였어요. 제니퍼 축하해. 그날부터 제니퍼를 더욱 정성껏 돌봤어요. 몸조리 음식도 해주고 산전 관리도 도와주고. 엄마 미역국 정말 좋아해. 임신하고 나니 제니퍼가 미역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렇게 싫어하던 미역국을 많이 먹어. 아기한테 좋아. 네, 우리 아기 건강하게. 10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준마이클.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을 합친 거였어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정말 예뻤어요. 곱슬머리에 큰 눈, 그런데 웃는 모습은 완전 우리 민수 판박이. 엄마 어때? 우리 준마이클.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니퍼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나 혼자 아니야.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인데. 지금은 준마이클이 돌이 지났어요.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할매, 할매. 준마이클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제니퍼는 이제 완전한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김치도 잘 먹고 젓가락질도 완벽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제니퍼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김씨네 며느리 정말 착하네요. 아기도 예쁘고 한국말도 이제 정말 잘해요. 어느 날 제니퍼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 뭐가? 엄마가. 한국 시어머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지금은 진짜 엄마야. 엄마도. 제니퍼가 진짜 딸이야. 정말? 정말. 피 안 섞였지만 마음은 진짜 엄마 딸이야. 제니퍼가 저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지금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해요. 명절 때는 한복과 제니퍼의 전통 의상이 함께 나와요. 차례상에는 송편과 제니퍼의 애플파이가 함께 올라가요. 준마이클은 할머니, 그랜마, 할아버지, 그랜파를 모두 불러요. 저는 한국 요리와 미국 요리를 모두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제니퍼는 김치 담그기까지 배웠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흑인 며느리 어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흑인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 제니퍼예요. 정말 좋은 딸이고 좋은 엄마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었어요. 제니퍼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다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혹시 저처럼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될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피부색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제니퍼가 준마이클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좋은 딸을 얻었구나. 정말 예쁜 손자를 얻었구나.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어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가 만나서 만든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제가 제니퍼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